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전자정보공학과 김하연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Subject Specific Feature Selection for Near Infrastructure Copy Based Brain Computer Interface 이고요. 해당 논문은 Computer Methods and Programs in Biomedicine 이라는 저널에 게재가 되었고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6.1로 하위 4개의 분야에서 Q1에 해당하는 저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거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동일한 오픈 데이터 셋을 사용하고 있고 저와는 다르게 이제 피처들을 추출을 해서 피처 셀렉션까지 진행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진행을 했고 생각한 것보다는 더 높은 성능을 보여서 같이 해당 결과에 대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논문의 인트로덕션을 단락별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BCI는 뇌와 컴퓨터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통신을 제공하여 근육 활동이 필요하지 않는 행동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휠체어라든가 보정기가 같은 어떤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고 이러한 BCI 시스템은 신호 획득부터 피드백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친다고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BCI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신호 획득 기술 중에서 FNIRS는 비침습적이고 휴대성이 좋으며 안전하고 사용이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술은 뇌의 혈액 활동을 평가하고 사용자의 의도나 생리학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신호이고요. 이를 통해 모터 이미저리나 어떤 멘탈 아리스메틱과 같은 인지적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FNIRS 신호의 특징 추출은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을 사용을 해서 이 신호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떤 특징들을 추출을 해서 연구가 진행됐는지 그러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단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서는 특징 선택, 그러니까 feature selection은 구별력이 뛰어나고 중복되지 않는 최적의 특징 하위 집합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분류기의 학습 성능을 향상시키고 계산의 복잡성을 줄이며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피처 셀렉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방법은 이렇게 기준과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여러 특징 선택의 방법이 제한되었지만 어떤 모든 방법에 있어서 베스트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FNIRS 신호의 분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피처 셀렉션 방법이 연구되고 있고 각각의 방법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대상자에 따라서 최적의 특징 하위 집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대상자별, 그러니까 서브젝트별로 최적의 특징 하위 집합을 결정하는 것이 분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하려는 특징 선택 방법에 대해서 기존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 또한 이제 마지막에서는
본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메소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FNIRS 신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EEG와 NIRS를 동시에 측정한 오픈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사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오픈 데이터셋은 기존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NIRS 데이터만 사용을 했고요. 해당 데이터에는 29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MI 데이터와 MA 데이터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한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 또한 이 두 가지 태스크를 모두 사용을 해서 연구 결과를 이제 리포트했는데요. 저는 지금 MA 데이터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한 저널 미팅에서도 MI에 대한 결과는 조금 남겨두고 MA에 대해서만 더 집중을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MA 태스크 같은 경우는 세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를 빼는, 시퀀셜하게 빼는 패러다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이 돼서 각각 10개의 트라이얼로 구성을 해서 총 30개의 트라이얼이 수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험된 과정은 아래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해드리고 있는 것과 같이 태스크가 시작하기 전에 1분 정도 레스트 상태를 유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어떻게 뺄셈을 수행을 할 것인지 지시를 주고 이제 10초 동안 수행을 하고 이제 15초에서 17초 동안 레스트를 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여기를 이제 10번 반복을 각 세션마다 10번씩 반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포스트 레스트라고 해서 1분 동안 쉬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토탈 한 30번 수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해당 데이터는 이제 36개의 채널에서 데이터가 측정이 됐고 이제 측정된 데이터의 위치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토포그래프 맵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6개의 포지션에서 측정된 FNIRS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Modified Beer Lambert Row를 사용을 해서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을 계산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된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은 0.01에서 0.1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용된 데이터는 이제 MS가 아니라 S, 그러니까 0에서 10초, 태스크가 수행된 딱 그 10초에 대한 데이터만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마이너스 2에서 0초간의 베이스라인 콜렉션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행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기울기, 맥시멈, 이제 외도, 첨도와 같은 피처 익스트랙션을 수행을 해서 이런 데이터만 특징으로 추출을 했고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추가적으로 수행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까지 계산된 데이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에 대한 피처 셀렉션을 수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LDA랑 KNN, 그 다음에 SVM과 같은 세 가지의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을 해서 분류 성능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 해당 연구에서는 피처 셀렉션을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피처 셀렉션에서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릴리프 F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릴리프 F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이 릴리프 F 알고리즘은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에서 영감을 받은 KNN 기반의 알고리즘이고요. 이 알고리즘은 특징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이 평가된 중요성에 부합하는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텝와이즈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사용한 피처 셀렉션 방법인데요.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없었던 내용이라서 그냥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스텝와이즈 메소드는 이 스텝와이즈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선형 회귀 모형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형 회귀 모형을 사용을 해서 변수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특징 하위 집합을 선택하는데 자주 사용이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전진 및 후진 단계적 회귀의 결합으로 특징 하위 집합을 구성하기 위해 단계별로 특징을 하나씩 회귀 모형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과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SWR 그러니까 선형회귀 모형이죠. 이 SWR은 EAG 기반의 BCI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우수한 성능 때문에 이 스텝와이즈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WR은 특징 하위 집합을 구성하기 위해 각 특징을 개별적으로 사용해서 선형회귀 모형을 만들고 어떤 기준에 충족하는 특징 중에서 p-value가 가장 낮은 특징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택된 특징과 나머지 각각의 특징을 조합해서 또 선형회귀 모형을 만들고 어떤 기준 또 포함된 기준을 충족하는 최적의 특징을 특징 하위 집합에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런 각각의 특징들의 p-value는 다른 특징들이 존재할 때 결정이 되는데요. 제외 기준을 초과하는 특징이 있으면 특징 하위 집합에서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제거된 특징은 나중에 어떤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다시 모형에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는 특징이 없으면 피처 셀렉션 과정을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처 셀렉션을 거친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사용된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KNN과 이제 LDA, SVM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본 연구를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결과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에 따르면 SWR가 스텝와이즈 메소드를 사용을 한 결과와 릴리프 F 기반의 피처 셀렉션 방법이 모두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고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이 스텝와이즈가 릴리프 F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성능 차이의 이유는 이 스텝와이즈 메소드가 어떤 피처들 간의 호환성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하위 집합을 결정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고 본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조금 자세하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주황색 부분이 스텝와이즈 방법으로 사용한 결과이고요. 이 회색깔 부분이 릴리프 F를 사용해서 피처 셀렉션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에 all이라고 써 있는 거는 피처 셀렉션을 하지 않고 모든 피처들을 다 사용을 해서 나타낸 결과인데요.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모든 피처들을 사용한 것보다는 이렇게 릴리프 F라든가 아니면은 스텝와이즈 메소드를 사용을 했을 때 분류 성능이 전체적으로 다 향상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MA 데이터에서 피처 셀렉션의 방법의 정확도를 서브젝트별로 비교한 결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텝와이즈 메소드라든가 릴리프 F를 사용한 피처 셀렉션 방법이 모든 데이터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모든 서브젝트들에서 더 분류 성능이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결과는 모든 피험자한테서 이 릴리프 F를 사용한 것보다는 이제 그 스텝와이즈 방법으로 사용한 피처 셀렉션 데이터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게 더 분류 성능이 좋았다. 일반적으로 이 릴리프 F보다는 스텝와이즈 방법이 더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더 좋았다, 좋은 방법이었다 라는 거를 이제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봐야 할 거는 이제 피험자 1번이랑 3번, 그 다음에 10번, 19번의 분류 성능을 보면은 이렇게 그 디옥시헤모글로빈을 사용을 했을 때 전체 모든 피처 셀렉션을 한 결과와 이 스텝와이즈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동일한 분류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4명의 피험자에 대한 결과를 봤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신호를 정의하는데 훨씬 더 작은 피처들을 가지고 최대의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적은 수의 특징을 사용을 하더라도 신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불필요한 특징들을 제거해서 모델을 단순화하고 오버피팅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더 적고 효율적인 피처셋을 사용을 해서 모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부분에서 해당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FNIRS 기반의 BCI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징 선택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사용한 특징 선택은 2가지 방법이었고요. 서브젝트별로 최적의 특징 하위 집합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이제 MA 데이터셋에서 분류 성능이 높아졌고, 사용된 특징 수가 감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와이즈 방법으로 사용한 특징 선택의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특징의 호환성과 일관성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FNIRS 신호의 특징 추출이 분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 LDA인 SVM, 그 다음 KN의 분리기를 사용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SVM에서 가장 좋은 분류 성능을 나타냈다고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조금 느낀 바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자면, 해당 논문에서는 머신러닝만 사용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연구 성능이 좋게 나와서 이러한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그러니까 피처 셀렉션까지 한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에도 적용해보면은 분류 성능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개인적으로는 궁금하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을 각각 사용해서 분류 성능을 각각 이제 나타냈는데, 이 2가지의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을 결합을 해서 분류 성능을 확인을 해봤으면은 조금 더 분류 성능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추측과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거는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는 디옥시헤모글로빈보다는 옥시헤모글로빈을 사용했을 때 분류 성능이 조금 더 높게 나온 결과를 리포트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과를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오히려 해당 논문에서는 디옥시헤모글로빈을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분류 성능을 보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조금 더 고찰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